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귀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귀가 시간이 8시 52분에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사가 10시 23분에 시작을 했고 휴식 시간 포함해서 오후 5시 46분에 조사가 끝이 났고요. 이후에 김 여사가 오후 7시 10분부터 1시간 반 정도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52분에 조사실을 빠져나와서 한 10시간 좀 넘게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과 달리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고요. 나올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특검 사무실 도착했을 때는 입장을 짧게 냈었잖아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오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특검이 조사한 혐의들도 정리해보죠. 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모조품 목걸이 의혹 등을 두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예정된 신문은 모두 마쳤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첫 소환에서 얻으려고 했던 목표는 모두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먼저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 김 여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나 나토 순방에서 작용한 목걸이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 오늘 아침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요? 네,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잠시 뒤부터 일단 김건희 특검팀이 아침 8시쯤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에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었잖아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2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조사 방법, 시점 등을 논의해왔지만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오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엿새 만에 재집행을 결정한 겁니다. 네, 특검이 2차 집행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특검팀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예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나온다면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그제 했던 브리핑을 보면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한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의지를 거듭 드러낸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댄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앞선 시도에서 한 번 실패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특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구치소 측에 적극 협조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해요. 네,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는 15일에 열리게 되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인데 앞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도 사회 통합을 이유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는데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예, 최종 판단은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름 휴가 중인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단행할 특별 사면 대상자에 정치인을 포함할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면 대상자를 논의하게 됩니다. 조 전 대표 등 사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은요?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송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한다라면서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전달했던 그 명단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그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4일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예. 당 출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청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에 전달했던 그 명단에 대한 사면 건의도 철회하겠다라고 그래요? 예.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의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길 부탁한다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치인 사면 관련해서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바로 제명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탈당이 징계 회피의 목적일 수 있다라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더 센 조치를 꺼낸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고요. 기강을 다잡겠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복당은 없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조차 탈당은 꼬리 자르기다. 면죄부를 주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런 엄중한 분위기가 지도부 결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을 외치던 정부 여당이 4선 중진 그것도 법사위원장의 차명 거래를 탈당하는 선에서 눈을 감는다면 이제 막 출범한 정청래 지도부 행보에 제동이 걸릴 거다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휴가 중이신데 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철저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네,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대통령실에 지시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제기된 차명 거래와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고요. 네. 이 대통령은 또 이춘석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직에서도 즉시 해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의 제명 방침과 별개로 또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만큼 이번 사안을 휘발성 강한 악재로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국정위에서 AI 정책을 맡았던 이 의원이 관련 주인 네이버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된 걸 이 대통령이 심각하게 여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의원이 맡고 있던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는 추미애 의원으로 내정됐어요. 네,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금 최다선인데 보통 그래요. 3, 4선이 맞는 상임위원장은 이미 2008년에 역임을 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특수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진력이 강한 인사가 나서서 관련 법안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 반응도 들어보죠.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국민의힘은. 관리에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과실로 위원장이 물러났다면서 양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보여준 행태는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라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민주당이 자신들만을 위한 독재 국가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예. 대국민 선전포고를 중단하라고 적었고요.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의석을 앞세워 탈취해간 자리는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SNS에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요. 네. 강도 높은 제재 방안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포스코 ENC 올해에만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산업재해가 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질타를 했었죠. 네. 근데 지난 4일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겁니다. 예. 휴가 중에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요. 포스코 ENC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이런 법률상 가능한 방안도 모두 찾아서 보고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고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포스코 ENC가 본보기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포스코 ENC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또다시 지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찾아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트넘 손흥민 선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LA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토트넘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글을 올렸어요. 예. 소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죠. 네. 소니가 MLS의 LAFC로 떠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은 33세의 소니는 10년 전인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면서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으며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고 썼습니다. 네. 업적을 강조했고요. 데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LAFC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제선수 로스터에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소니를 LAFC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라면서 저와 저의 파트너들은 소니라는 선수와 소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LA는 또 우리 교포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경기 더 자주 볼 수 있게 돼서 좋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우리라는 이름의 증권, 보험을 더해